61번부터 볼 건데요. 거기 복식북이라고 되어 계시죠. 요즘 문제는 복식북이라고 안 나와요. 복식, 여기 안 켜놨구나. 회계라고 나와요. 복식 회계. 뭐라고 나온다고요? 복식 회계.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게 복식북이 복식 회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배우잖아요. 원리 뭐요? 원칙. 그래서 뭐든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룰 바깥으로 움직이면은 잘못한 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 그래서 우리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의 모든 변동 상황 기록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하여도 기록의 정확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변과 대변이 틀리면 100%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차변과 대변이 맞으면 100%는 아니고 그러면 한 50% 정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거래를 하나 통으로 빼먹을 수도 있죠. 맞죠? 네. 그리고 차대변을 반대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100% 맞은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차대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분기할 때 차대변 거꾸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끌려갖고 혼나긴 했지만 사람인지라 다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하나예요. 증가감소 있죠? 거기에 맞추면 실수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분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증가감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실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시험 이제 조만간 볼 건데 시험 보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차변에다가 자산감소라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부채감소라고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그 10개에다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숙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2번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 3가지 있었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 뭐뭐뭐 있었죠?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래서 보시면은요,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63번처럼 나오면 어려워요.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선입선출법. 요거는 글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면 기말재고의 뜻이 몇 월 며칠 거죠? 12월 31일.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최근에 산 거는 뭐예요? 남아요. 맞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2번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4번은 제가 후입선출법으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선입선출법으로 또 구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월 30날 50원에 몇 개 팔았어요? 25개 팔았죠. 그러면 125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250원. 그러면 요 1250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판매한 걸 우리가 무슨 액이라 그래요? 매출액.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에서 25개 팔았다는 거예요. 몇 개요? 25개. 지금 이게 후입선출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뭐 하죠? 팔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0날 몇 개 있죠? 20개.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야? 40원. 그러면 800원. 근데 우리는 총 몇 개를 팔아야 된다고요? 25개. 왜요? 몇 개 팔았으니까 25개 팔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지문에. 그 다음에 13일에서 몇 개만 더 팔면 돼요? 5개. 그래서 5개 얼마요? 네, 30원. 그러면
950원. 그러면 800원에 150원이니까 얼마예요? 950원.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게 후입선출법이에요. 왜냐면 후입의 뜻이 최근에 거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근에 게 20일이죠. 그래서 20일 날 20개 팔고 13일 날 몇 개 팔면 돼요? 5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요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법으로요? 선입선출법. 연습이에요, 그냥. 요번에 보실 건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몇 개 있었죠? 10개. 그 다음에 20원. 그래서 200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팔아야 돼요? 15개. 근데 거기 2일날 8개밖에 없었죠. 얼마요? 30원. 240원. 그 다음에 지금 18개 팔았으니까 몇 개 더 팔아야 되죠? 7개. 그 다음에 곱하기 35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245원 나와요. 그래서 답은 685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으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팔면 선입. 예, 최근 거부터 팔면은요, 후입.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65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쪽, 영어권. 무슨 건이요? 영어권. 우리 영어권이라는 게 영업에 대한 권리인데, 우리 무형자산에 영어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영어권은 식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권은 무슨 창출 안 된다고요?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영어권은 합병 영업양수 등 유상으로 취득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영어권의 발생 원인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높은 기술력 이런 것 때문에 발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이라는 게 우리 회사가 영업이 뭐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66번은 요런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어디 갔냐?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컨트롤 뭐야? F로 찾으시면은 정답은 2번. 1번에 있는 선급금하고요. 1번에 있는 선급금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가지급금 얘네는 당좌자산이에요. 그리고 4번에 있는 장기차입금은 1년보다 기니까 무슨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종류 물어보면은 그냥 컨트롤 F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이거 보시면 67번 이익잉여금이죠. 우리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야? 적립금.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아니면 컨트롤 뭘로 찾으시라고요? F로 찾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8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답은 알려드릴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요거 이제 요 이론 끝나면 연습할 건데
거기 보시면 수익의 이연 또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있으시죠. 요 이연은 결산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결산. 근데 저희 아직 결산 안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결산할 겁니다. 그때 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선급금하고 선수금 종종 쓰죠. 요 선급금, 선수금은 이연하고는 관련 없고요. 요거랑 관련 있어요. 무슨 금이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하고 관련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69번. 고정비. 우리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요? 변동비. 그 다음에 일정하다 그래서 고정비.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고정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번 똑같은 건데, 뭐 임차료나 뭐요? 보험료. 얘네들처럼 일정한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동력비는 전기요금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전기요금 바뀌죠? 그 다음에 시간급 임금도 당연히 바뀝니다. 오래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재료비도 어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공장건물 임차료.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쪽 총. 그래서 보시면 저희 T자 총 나오면은 뭐 기억하시라고요? 짧은 거, 긴 거 말고 짧은 걸 요거 이제 앞으로 종종 보실 거세요. 또 제공품 제조 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 얼마인가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누가 더 필요하죠? 예, 뭐가 필요해요? 저게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품.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 가면 볼 수 있고요. 차변에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저희 그때 같이 외운 게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적으면 별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산수예요. 그래서 단기 총이 100, 기말이 얼마요? 25. 기초가 얼마요? 10. 기말 제품이 얼마요? 20. 매출원가는 80.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니까 단기 제품은 90. 여기도 90.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15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얼마요? 15만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1번 보시면 보조부문비의 원가 배부 방법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죠.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하지 않을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조부문비의 원가 배부 방법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니까 직접 배부법. 정답 몇 번이야? 4번.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풀고 있는 거 다 기출 문제예요. 72번 원가에 3요소 있었죠. 뭐뭐뭐 있었냐면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노무비, 제조, 경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2번에 무슨 가공비요? 외주 가공비.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사실 때, 종합은 저렴한 거 살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종합원가 계산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종합이면 가장 싼 거죠.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4번에 뭐요? 유리병. 그 다음에 74번은 이거 은근 잘 나오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물어보면요,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걸 찾지 마시고 불공을 찾으세요. 이게 더 빨라요. 왜냐면 공제되는 건 어마무시한 게 많거든요. 근데 불공은 시험에 나오는 게 한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불공에는 접 대비, 업무하고 상관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그 다음에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8인승 빠졌구나.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요거랑 하나 더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증빙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증빙. 4가지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일단 2번이 아닌 이유, 여기 있잖아요. 면세 있죠? 3번이 아닌 이유, 토지 있죠? 4번이 아닌 이유는 영수증은 안 돼요. 요 증빙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회사 가시면 지금은 옛날처럼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직원들이 뭐 나가서 뭐 사온대 그러면 무조건 카드 주세요. 카드가 가장 안전해요. 왜냐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은근 실수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현금이에요. 왜냐면 현금은 위치 추적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카드는 카드 쓰고 나서 만약에 깜빡하고 거기 직원분이 카드 영수증을 안 줬어. 근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내역서 날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보고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내역서도 잊어먹었어. 그럼 카드사한테 전화해갖고 몇 월 달치 내역서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드보다는 현금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적이 안 돼요, 현금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더 카드 쓰시라 이렇게 더 권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카드는 뭐가 가능해요?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시 몇 분에 어디에서 썼네. 예. 근데 현금으로 쓰면은 기억 안 나면 끝이죠. 뭐. 그래서 공제되는 거 물어보면은 뭐를 찾으시라고요? 불공.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자하고 사업자.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죠. 근데 우리는 소비자이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받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 보시면은 택시는 사업자 같아요, 소비자 같아요? 소비자 같아죠. 그래서 택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소매업은 밑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 가능.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가서 사는 데가 소매업자잖아요. 무슨 업자요? 소매업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수증 받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못 끊어주죠? 영수증 끊어주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자야. 그러면 이 소매업자한테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세금계산서 뭐 해주세요? 발행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도매업자분들은 소매업자분들하고 업자들끼리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업자들끼리 거래하니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도매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매업체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 대신 대량 구입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대량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매업한테 가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소매업자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기업들이 이제 쇼핑몰로 만들어 갖고 뭐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훨씬 더 가격 저렴하게 해서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무조건 싸요. 100원이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가면 갈수록. 아니면 이제 다 무인화 시켜버리든가. 무인화는 또 저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왜냐면 거기 직접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열도 안 해요. 저 아는 분이 저거 하거든요. 무인 아이스크림 진열도 안 해요.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건 갖다 주시는 분들이 진열까지 다 해놓고 가요. 그냥 가끔씩 가갖고 청소나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CCTV 확인이나 좀 하고, 없어진 거 있나 없나, 뭐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이 많지 않대요. 뭐 이것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무인화 그러면 제일 걱정하는 게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훔쳐가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대요. 근데 이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많이 빼가는 지역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 사시는데 좀 덜 빼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미용실은 소비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니까 뭐만 발행해줘도 돼요? 영수증. 그 다음에 76번부터 90번까지 3시까지 푸세요. 그 다음에 3시 되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